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의 정리 세 번째 시간 묘목 생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가꿀 때 씨를 뿌려서 종자에서 싹이 트게 해서 키가 큰 성목으로 이 인분을 형성시킬 수 있지만 보통은 싹을 틔우기 좋고 어린 묘목, 즉 유령님을 성장시키고 관리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따로 선정해서 어느 정도 잘 관리해서 기른 다음에 이런 묘목을 인분에 심어서 산림을 가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을 생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인데요. 먼저 종자 번식은 유성 번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종자 번식을 통해서 얻은 묘목을 실생묘라고 합니다. 실생묘는 종자 번식을 통해서 얻은 묘목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말 그대로 그냥 씨를 뿌려서 묘목을 얻는 방법이니까 번식 방법이 간단하고 품종 개량 목적의 우량종 개발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씨앗들을 동시에 뿌렸을 때 어떤 건 아주 우량하게 잘 자라고 어떤 건 비실비실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좋은 묘목만 선별할 수 있겠죠. 품종 개량 목적의 우량종 개발에 사용되는 게 종자 번식. 하지만 변이 발생의 우려가 크고 목번류의 경우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개화까지 시간이 길게 필요하겠죠. 종자 번식은 번식 방법 간단하고 품종 개량 목적의 우량종 개발이 가능하지만 변이 발생의 우려가 크고 개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종자 번식을 통해 얻은 묘목을 실생묘라고 한다. 반면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접목을 하거나 삽목을 하거나 취목 등 식물체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번식시키는 것을 영양번식, 무성번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등동물한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팔만 뚝 떼서 땅에 심으면 다시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접목, 삽목, 취목 등 식물체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심거나 접붙이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것을 영양번식이라고 한다. 종자번식에 비해서 기술이 필요한 방법이죠. 그냥 씨를 뿌리는 파종에 비해서 식물체 일부에 덧대거나 떼어내서 심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떼어내고 어디에다 심어야 되는지 영양번식에 있어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일단 좋은 형질의 어미나무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 어미나무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부를 떼어내어서 다시 하나의 개체로 길러내는 거니까 일단 좋은 형질의 어미나무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접목묘의 경우에는 개화결실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종자번식으로 얻은 실생묘에 비해서 대량 생산은 어렵겠죠. 이러한 영양번식묘에는 삽목묘, 취목묘, 접목묘 있다. 자, 이러한 묘목을 길러내는 곳을 묘포지라고 하는데요. 묘포지의 조건,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일단 관리가 편해야 되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노동력이 집중되는 곳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경사는 5도 미만의 남향에 양지 바른 곳이 좋다. 교통이 편리하고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일반적으로 경사는 5도 미만 남향에 양지 바른 곳이 묘포지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옮겨심을 산지, 조림을 할 지역과 비슷한 환경인 게 좋겠죠? 적응을 잘 하려면 조림지와 비슷한 환경으로 묘포지를 조성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양토와 사질 양토가 좋습니다. 토양에는 점토의 함량에 따라서 점토 함량이 적은 사토와 점토 함량이 많은 식토가 있을 때 묘포지로는 그 중간인 양토와 약간 사질인 양토가 좋다. 당연히 관수와 배수가 양호한 곳이어야 되고 토양의 화학적 성질보다는 어떤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물리적 성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옥한 토지는 양분이 많은 비옥한 토지는 우짜라는 도장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묘포지로는 너무 비옥한 땅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비옥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의 화학적 성질보다 비옥도가 중요하다. 자, 이것도 틀린 답이에요. 토양의 화학적 성질보다 물리적 성질이 중요하지만 비옥도가 중요하다. 요게 틀렸다. 여기가 물리적 성질이라고 나오면 더 명확하겠죠. 어쨌든 비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묘포지의 조건. 이런 묘포지는 침엽수종의 경우 pH 농도가 5.0에서 5.5, 화렵수종의 경우 5.5에서 6.0, 약 산성인 게 좋은데요. 침엽수종이 화렵수종보다 조금 더 산성에 가깝다. 침엽수종이 5.0에서 5.5 조금 더 낮고 화렵수종이 6.0 정도로 침엽수종보다는 pH 농도가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약산성이다. 이러한 묘포지의 산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칼슘을 이용합니다. 묘포지 산도 조절에는 칼슘을 이용한다. 자, 묘포지는 실제로 묘목이 재배되는 곳인 이 포지와 관리실, 창고, 퇴비사 등이 포함되는 부속지 그리고 계단식 경사지에 조성한 묘포인 제지로 구성됩니다. 묘포지는 포지, 부속지, 제지로 구성되는데 포지는 휴한지와 묘목 사이를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 등을 포함합니다. 포함 안 된다 하면 틀린다. 포지는 묘목이 재배되는 곳으로 휴한지와 보도 등이 포함되고 부속지는 관리실, 창고, 퇴비사 등이 포함되고 제지는 경사지에, 계단식 경사지에 조성한 묘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묘포에서 실제 묘목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포지는 전체 묘포의 60에서 70%입니다. 요게 문제로 출제된다. 묘목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포지는 전체 묘포의 60에서 70%다. 그리고 관수와 배수로 부대시설은 20%를 차지하고 기타 퇴비사 등 부속지의 소요면적이 10%를 차지합니다. 요거까지. 포지는 전체 묘포의 60에서 70%, 관수로 배수로 부대시설이 20%, 기타 퇴비사 등 부속지가 10%를 차지한다. 자, 그래서 묘포지에 파종을 할 때는 파종 전에 정지 작업 후에 파종상을 만들어서 파종합니다. 묘목 종자는 파종 전에 정지 작업 후에 파종상을 만들어서 파종을 한 후에 싹이 나서 어린 묘목이 되면 요걸 다시 옮겨 심게 되는데 옮겨 심은 묘포지를 판가리상이라고 합니다. 판가리상에서 다시 길러서 조림지에 옮겨 심게 된다. 파종상을 거쳐서 파종 후에 묘목의 성장에 따라 판가리 작업을 해준다. 이 파종상을 만드는 방법은 폭 1m, 길이는 20m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종을 키우는 자리인 묘상은 폭 1m와 길이 20m 기준으로 하고 파종 시기는 3월 하순에서
동쪽에서 4월 상순까지 뿌리는데 남부지방은 좀 일찍 3월 하순에 뿌리고 중부지방은 4월 상순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런 춘파는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 2주 전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파는 씨를 받아서 바로 채종하는 즉시 파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추파는 채파라고도 한다. 계절상 꼭 가을이 아니고요. 보통 채종 즉시, 종자를 채취한 즉시 파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플러류의 경우에는 4에서 5월, 느릅나무, 사시나무죠. 사시나무는 6월 하순에 파종하고 회양목은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까지 종자의 저장 처리가 필요 없이 채종 즉시 파종하는 것이 추파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노동력을 분배시킬 수 있다. 추파의 경우 채종 즉시 싱싱한 종자를 파종하니까 우량 묘목 생산이 가능하고 종자의 수명이 짧아서 발화력이 억제되기 쉬운 그런 수종에 적합합니다. 저장했다가 내년 봄에 뿌리게 되면 발화력을 상실해서 우량한 묘목을 생산하려면 채종 즉시 바로 파종하는 것이 좋은 게 바로 이 추파에 적용되는 수종이 되겠어요. 포플러류 4에서 5월, 느릅나무, 사시나무 6월 하순, 회양목은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다. 그리고 이 묘목을 기르기 위해 파종을 하게 될 때 그 종자의 수량, 파종량은 제곱미터당 생산 예정 본수가 있겠죠? 이 제곱미터당 생산 예정 본수의 150에서 200% 정도가 발화될 수 있는 양을 파종합니다. 자, 묘목으로 자라면서 이게 다 제대로 잘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종량은 생산 예정 본수의 150에서 200%가 발화될 수 있는 양을 파종한다. 그래서 이런 파종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소나무 종자 1제곱미터당 파종량은 이건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0.05리터다. 소나무 종자 1제곱미터당 파종량은 0.05리터. 그리고 일반적인 잣나무의 1제곱미터당 파종량은 350g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종자는 1제곱미터당 0.05리터. 일반적인 잣나무의 1제곱미터당 파종량은 350g이다. 자, 혹은 이런 파종량을 구하는 요 공식을 써서 구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요 분자에 AS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다. 분모에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십니다. 요 AS가 뭐냐면 파종 면적과 제곱미터당 남길 묘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묘목수를 나머지로 나누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D는 그램당 종자 입수, P는 순량률, G는 발화율, L은 등료율입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보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문제 유형이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 파종해야 할 묘상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가을에 가서 제곱미터당 남겨질 1년생 묘목수는 500번이다. 자, 요게 바로 파종 면적과 남길 묘목수가 되겠죠. 파종 면적 A와 남길 묘목수 S. AS만 서로 곱해서 분자로 가고 나머지 4개 숫자가 나옵니다. 1g당 종자의 평균 입수 60립, 순량률 90%, 0.9겠죠? 발화율 90%, 0.9, 그리고 등료율 0.3일 때 이 100제곱미터에 소요되는 파종량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에서는 파종 면적 곱하기 남겨진 묘목수 100 곱하기 500 나누기 나머지 4개 숫자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만 나누기 60 곱하기 0.9, 0.9, 0.3 하면 14.58 이렇게 나와서 단위는 그램으로 3429g,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3.429kg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AS per DPG의 AS는 파종 면적 곱하기 남겨진 묘목수다. 자, 그냥 앞에 나오는 거 2개 곱해서 나머지 4개 숫자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 해도 똑같이 나온다. 자, 파종 방법에는 전뿌리는 전파, 줄뿌리는 조파, 흩어뿌린 산파. 말 그대로 일정 간격을 두고 전뿌리는 전파, 줄지어 뿌리는 것을 조파라고 하고요. 흩어뿌린다, 산파입니다. 흩어질 산. 자, 일단 이 전파는 참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등 알갱이가 굵은 대립종자 파종에 전뿌림을 쓰고요. 전파를 쓴다. 참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참나무류는 도토리가 열리니까 대립종자다. 대립종자는 전파를 쓴다. 그리고 느티나무, 온나무, 물풀의 나무는 발화력과 생장력이 강하고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이라서 일반적으로 쓰는 줄뿌림, 조파를 씁니다. 줄뿌림, 조파에는 느티나무, 온나무, 물풀의 나무다. 그리고 고르게 흩어뿌리는 산파는 파종은 쉽지만 제초나 당근, 굴치 작업이 어렵고 주로 아주 작은 종자, 세립종자 파종에 이 산파를 씁니다. 산파는 세립종자 파종에 쓰고 파종하기는 쉽지만 제초 작업과 당근 작업, 굴치 작업, 작업 용이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종을 하고 나면 흙을 덮는 복토를 하게 되는데요. 흙을 덮는 두께는 씨앗지름의 몇 배인가? 이런 문제는 씨앗지름의 1배에서 3배 정도로 한다.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복토는 씨 뿌린 후에 흙을 덮는 건데 씨앗지름의 1에서 3배. 1에서 3배 복토한다. 자, 이번에는 전목, 산목, 취목, 무성생식, 영양번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목이란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2가지 식물의 영양체의 형성층을 서로 밀착시켜서 유착하여 새로운 독립개체를 만드는 것으로 뿌리가 있는 것을 대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접붙이는 줄기와 가지가 될 지상부를 접수라고 합니다. 뿌리가 있는 것이 대목, 줄기와 가지가 될 지상부를 접수라고 한다. 이 접목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가능한 종간 접목으로 친화력이 있는 것끼리 접목해야 되고 이 뿌리가 있는 대목의 활동이 가지 줄기가 될 접수보다는 더 활동성이 좋아야 활착률이 높습니다. 생명력이 이 뿌리가 있는 쪽이 강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양분과 수분을 접수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대목의 활동이 접수보다 앞서야 활착률이 좋다. 맞고요. 대목으로는
생육이 왕성하고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수종으로 1에서 3년생 실생묘로 하고, 접수는 1년생지로 굵고 동화가 충실한 중간 부위가 좋습니다. 뭐 둘 다 생명력이 강해야 되겠죠. 특히 대목은 생육이 왕성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좋고 1에서 3년생의 실생묘가 좋고, 접수는 1년생 생지로 굵고 동화가 충실한 중간 부위가 좋다.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대목이 여러 해 자란 것일수록 좋다, 요런 지문은 틀렸어요. 1에서 3년생의 실생묘가 좋지 무조건 여러 해 자라서 늙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 해 자란 것일수록 좋다, 요런 지문은 틀렸다. 자, 접수는 접목하기 2에서 4주일 전에 따서 0에서 10도씨에 저장 후에 접목합니다. 접수는 접목하기 2에서 4주 전에 따서 0에서 10도씨에 저장한다. 일반적으로는 5도씨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러한 접목에 활착에 관여하는 요인은 대목과 접수의 친화성, 수목의 특성 및 온도와 습도가 잘 맞아야 활착률이 높겠죠. 대목과 접수가 친밀해야 되고 수목의 특성과 온도, 습도 잘 맞아야 활착률이 높다. 자, 그리고 요 문구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접수는 휴면 상태, 대목은 활동 개시 직후가 접붙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접붙이기 가장 좋은 시기를 찾아라. 빈출 문제다. 접수는 휴면 상태, 대목은 활동 개시 직후가 좋습니다. 대목이 뿌리가 있는 거죠. 접수는 가지분데 접수는 휴면 상태, 대목은 활동 개시 직후가 가장 접붙이기 좋은 시기다. 접목의 종류에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을 맞대고 끈으로 묶어 고정하는 게 절접이고요. 이 눈접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목의 수피에 T자형 칼자국을 내고 그 안에 저발을 넣어서 접목하는 방법이다. 대목의 수피에 칼자국을 T자형으로 내고 여기에 저발을 넣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게 바로 눈접입니다. 할접은 소나무류나 낙엽, 화렵수 등의 대목이 굵고 접수가 가는 경우에 주로 할접을 이용하고요. 소나무, 낙엽, 화렵수 등 대목이 굵고 접수가 가는 경우 할접을 이용한다. 그리고 박접은 역시 접수보다 대목이 굵을 때 이용하고요. 대목 굵기가 3cm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절접은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목의 형성층에다가 접수의 형성층을 이렇게 깎아서 끼워 넣어서 맞추는 방법이 절접이고, 눈접은 T자 칼자국을 내고 그 안에 저발을 접목시키는 방법. 할접은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 요 틈에 이렇게 접수를 끼워 넣는 방법. 박접은 역시 접수보다 대목이 굵을 때 수피 바깥쪽에 이렇게 삼각형 홈을 내고 접수 역시 거기에 맞춰서 깎아 붙이는 방법이 바로 박접입니다. 자,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요거 눈접, 대목 수피에 T자형 칼자국을 내고 그 안에 저발을 접목시키는 방법. 저발을 넣는다고 해서 아접이라고도 합니다. 눈접, 요건 꼭 기억합니다. 다음은 삽목인데요. 삽목은 꺾꽂이라고도 하죠. 식물체의 잎이나 줄기 등 뿌리가 아닌 부위를 잘라서 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말 식물의 신비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삽목은 식물체의 잎과 줄기 등의 일부를 잘라서 번식시키는 방법이다. 번식에 이용하기 위해서 잘라낸 부분을 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수해서 발근시킨다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삽수, 발근이 잘 된다 하면 삽목이 비교적 잘 되는 수종이고, 삽수 발근이 어렵다, 삽목이 어려운 수종이에요. 이러한 삽수 발근은 모수, 어미나무의 유전성과 그리고 양분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삽수 발근의 조건은 어미나무, 모수의 유전성, 모수의 연령, 삽수의 양분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 삽수의 양분 조건이지 모수의 생육 조건 아닙니다. 생육 조건에 따라서 삽수 발근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삽수의 양분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활착과 생장이 결정된다. 이 삽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적정 시기는 모수에서 수액이 유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생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6월에서 7월이다 그러면 틀려요. 삽목의 적정 시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입니다. 이미 가지에 잎들이 많이 자라 있으면 오히려 삽목했을 때 뿌리 활착이 불량해진다. 삽목이 늦을 경우 뿌리 활착 불량해집니다.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수액 유동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 이러한 삽수를 할 때 채취 부위는 침엽수는 수관 아래쪽, 낙엽 화렵수는 가지의 윗부분이 적합합니다. 침엽수는 수관의 아래쪽, 낙엽 화렵수는 가지의 윗부분을 채취한다. 다음 중 삽목이 비교적 잘 되는 수종을 찾아라, 혹은 삽목이 비교적 어려운 수종을 찾아라, 요게 바로 빈출 문제입니다. 삽목이 잘 되는 수종은 측백나무, 개나리, 버드나무, 향나무, 주목, 포플러, 은행나무 등이 삽목이 잘 되고, 삽목이 어려운 수종은 소나무류, 잣나무, 전나무, 참나무류, 가시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은 삽목이 어렵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는 삽목 어렵다. 삽목 잘 되는 건 측백나무, 개나리, 버드나무, 향나무, 주목, 포플러, 은행나무 등입니다. 그리고 삽목했을 때 뿌리가 잘 나오도록, 잔뿌리가 잘 나오도록 촉진해주는 약품에는 루토넥, 인돌젖산, 인돌부틸산, IBA, 인돌초산, IAA, 나프탈렌 초산, NAA 등이 있어요. 자, 루토넥 외워주시고, 인돌 들어가죠. 인돌젖산, 인돌부틸산, 인돌초산, 나프탈렌 초산 있다. 뭐가? 삽목 발근 촉진제. 루토넥, 인돌, 초산이니까 루돌프 아니고 루돌초다. 루돌초. 루돌초는 모발, 삽목 발근 촉진제입니다. 루돌프 사슴, 모발, 발근 촉진제, 루돌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목. 취목은 휘무지인데요. 휘무지는 가지를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뿌리를 내서 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지를 휘어서 묻는다는 의미인데, 가지의 일부분을 이렇게 껍질을 벗긴 다음에 요걸 그대로 땅속에 묻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 취목은 삽목에 불리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취목의 종류에는 단순취목, 이렇게 가지가 잘 휘는 경우 단순취목, 그리고 단부취목, 공중취목, 파상취목 등이 있고, 파종취목은 없습니다. 파종 자체가 영양번식이 아니죠?
파종취목이란 건 없다. 자, 그리고 취목 중에 공중취목, 고치법이라고 있는데요. 높이떼기라고도 한다. 자, 요건 가지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지의 일부에 이렇게 상처를 내고 밝은 촉진제를 바른 다음에 물이끼 등으로 이렇게 감싸서 보습을 한 다음에 요 부위를 토양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게 해서 떼어내는 방법이 이 높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 떼어낸다 해서 공중취목, 고치법이라고 하고 높이떼기라고 부른다. 가지 일부에 상처를 내고 밝은 촉진제를 바른 다음 물이끼 등으로 보습해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다. 공중취목. 자, 이제 파종을 해서 묘목이 자라게 되면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좋은 묘목은 그럼 어떤 묘목이냐? 좋은 묘목의 조건은 건전하게 자라며 조직이나 눈 또는 잎이 충실할 것, 그리고 병충해와 동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 묘목을 생산한 종자나 삽수의 유전적 형질이 우수한 것, 다 이해되시죠? 잔뿌리가 많고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을 갖출 것. 자,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잔뿌리가 적고 지하부보다 지상부가 더 발달할 것? 자, 뿌리가 튼실하지 못하면 좋은 묘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뿌리만 너무 비대해진다. 그것도 좋은 묘목 아니고요. 잔뿌리가 많고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지상부, 지하부 어느 한쪽이 비대칭이 되면 좋은 묘목이라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묘포지에서 종자를 뿌려서 어린 묘목을 얻는 장소를 파종상이라고 했고, 요걸 다시 어느 정도 묘목이 자라게 되면 옮겨 심어야 된다고 했죠. 이 작업을 판가리 작업이라고 합니다. 묘목의 생육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묘상으로 옮겨주는 묘목 이식 작업을 판가리 작업이라고 한다. 이 판가리 시기는 3월에서 4월에 하는데요. 남부지방이 조금 일찍 3월 중하순에 하고 중부지방은 4월 중순에 한다. 판가리 시기, 판가리를 해줘서 묘목의 생육 공간을 보장한다. 남부지방 3월 중하순, 중부지방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까지입니다. 자, 1년생을 이식하는 수종, 그리고 1년생을 이식하지 않는 수종, 요렇게도 구분해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1년생을 이식하는 수종이다.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나무는 1년생일 때 이식합니다. 소낙 3편, 소낙 3편은 1년생을 이식한다. 반면에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는 1년생일 때 이식하면 안 됩니다.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1년생 이식하지 않는다. 자, 묘포지에서 인공적으로 광선을 차단해주는 해가림 작업을 해줘야 되는 수종이 있는데요. 이 해가림 작업은 지면으로부터 수분 증발로 인해서 묘상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지표 온도가 너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무조건 양지 바른 곳에서 직사광선을 계속 내리쬐는 것은 음수일 경우 정상적 생장을 방해합니다. 강한 일광으로부터 어린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해가림 작업을 한다. 수분 증발로 인한 묘상의 건조 방지와 지표 온도 상승 방지 목적이에요. 이 해가림이 필요한 수종은 주로 음수가 되겠죠? 너무 강한 햇빛을 싫어하는 음수인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낙엽송 등이 해가림이 필요한 수종이고요. 나는 해가 너무 좋아 하는 수종도 있죠.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은 아카시나무, 포플러나무, 소나무 등은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이다. 자, 이렇게 해가림을 해줬다가 더 이상 해가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가림 제거 시기는 바로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입니다. 태양의 각도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해가림 시설을 제거한다. 자, 묘목을 기를 때 당근 작업, 뿌리 자르기 작업도 해주는데요. 주 목적은 측근과 세근, 바로 잔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당근 작업을 해줍니다. 측근과 세근, 잔뿌리 발달로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근 작업한다. 이 당근 작업, 뿌리 자르기의 시기는 측근과 세근 발달을 목적일 경우에는 주로 5월 중순에 실시합니다. 하지만 웃자랑 가지, 도장지 제거 목적일 경우에는 8월 중순에 실시한다. 자, 웃자랑 가지가 있는 시기가 8월 중순쯤 되겠죠? 삼나무, 낙엽송 등의 묘목의 도장지, 웃자랑 가지 제거 목적일 경우에 당근 작업은 8월 중순에 실시하고 측근과 세근 발달 목적일 경우에는 5월 중순에 실시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당근 작업을 1년생 산출묘의 경우 하지 말아야 되는 수종이 있고 꼭 해줘야 되는 수종이 있는데요. 직근성 1년생의 어린묘의 경우에는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근하는 것이 유리한 수종이 있는데 바로 상쫄꿀입니다. 상쫄꿀,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참나무류의 경우에는 1년생 산출묘 당근 작업 해준다. 상쫄꿀. 반면에 전나무, 느티나무, 편백, 삼나무, 전나무가 2번 들어갔네요. 이런 청근성 수종의 1년생 산출묘는 당근 작업하지 않습니다. 청근성 수종의 1년생 산출묘 당근하지 않는다. 전나무, 느티나무, 편백, 삼나무입니다. 당근 작업 안 한다. 상쫄꿀은 당근한다. 상쫄꿀. 당근. 자, 다음은 묘목의 연령 표시 방법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파종상과 판가리상을 이렇게 나눴을 때 파종상에서 지낸 연수를 이렇게 1, 1, 2 요 앞에다가 쓰고 옮겨 심은 경우에 판가리상에서 지낸 연수를 뒤에다가 씁니다. 0, 1, 0, 1 이렇게 세 번째 나왔다 그러면은 2번 판가리를 한 거겠죠. 이렇게 한 번 판가리를 했을 때 1학년 0반 요렇게 쓴다. 그리고 묘는 묘목이라는 뜻입니다. 무덤 아니고 묘목이다. 처음 1년 동안 파종상에서 지낸 묘목을 파종상에 1년 지내고 판가리는 빵년이죠. 그냥 1-0묘 이렇게 표시하고 1-1묘다. 파종상에서 1년 다음 판가리 하여서 다시 1년을 지낸 만 2년생 묘목이 바로 1-1 1학년 일반 묘목이다. 2-0묘는 이식된 적이 없는 파종상에서 그대로 2년 지낸 묘목. 2학년 일반은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 1년을 지낸 3년생 묘가 되겠죠. 총 몇 년 지냈냐 하면 2개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1묘는 파종상에서 2년, 1년씩 2번 이식한 4년생 묘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앞에 C나 G를 덧붙이고 분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삽목묘는 C가 되겠고 접목을 했다. G로 표시합니다. 삽목은 커팅스 C로 표시하고 접목은 그래프팅 G로 표시한다. 앞에다가 이렇게 C나 G로 표시한 다음에 2분의 1이다 하면
분수 중에 아래쪽은 뿌리, 위쪽은 줄기를 뜻한다. 요것도 직관적으로 돼 있죠? 2분의 1이면 아래쪽은 뿌리 나이, 위쪽은 줄기 나이입니다. 뿌리가 2년생, 줄기가 1년생인 경우 2분의 1로 표시하고 C니까 삼목묘다. 그리고 C 2분의 0이다. 그러면 뿌리가 2년생이고 줄기가 아직 없는 삼목묘고 G 2분의 1묘다. 뿌리가 2년생, 줄기가 1년생인 G니까 그래프팅 전목묘다. 한 번만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묘목을 기른 후에 최종적으로 조림지로 갈 묘목을 선발하는 기준은 간장과 근원경 HDU를 기준으로 묘목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흉고직경으로 선발하는 거 아니다. 사람 가슴 높이에서 측정하는 게 흉고직경인데 묘목이 가슴 높이까지 안 자란 경우가 많겠죠. 흉고직경은 부적합하고 줄기 길이인 간장, 근원직경인 뿌리 근처 지표면에서의 굵기인 근원직경, 그리고 이 간장 줄기 길이를 근원경으로 나눈 HDU를 기준으로 묘목을 선발한다. 이 간장 줄기 길이는 근원경에서 줄기의 꼭지 눈까지의 줄기 길이를 말하고요. H로 표시한다. 그리고 근원직경은 지표면에서 측정한 줄기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D로 표시한다. 그래서 HDU라고 했을 때는 간장 줄기 길이를 근원경, 근원직경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간장, 근원경, HDU는 좋은 묘목 선발의 기준이다. 흉고직경 아니다. 자, 낙엽송 1-1묘의 근원경 표준 규격은 자, 요런 나무마다의 근원경 표준 규격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된 것 정도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낙엽송 1-1묘 근원경 표준 규격은 6mm 이상입니다. HD율은 근원경 대비 간장 비율, 아까 설명했죠? 낮을수록 다부지며 생존율이 높다. 자, 요 숫자가 낮다는 것은 근원직경이 묘목의 키에 비해서 더 굵다는 얘기겠죠? 좀 더 다부지고 튼튼한 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존율이 높다. 뭐가 크면? D가 크면 D가 클수록 숫자가 작겠죠.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니까 낮을수록 다부지며 생존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그리고 묘목 검사 시에는 모집단의 품질조사 결과 불합격 묘가 5% 초과할 때는 재선별합니다. 몇 퍼센트 초과할 때? 5% 초과할 때 재선별한다. 묘목 검사 시 모집단 품질조사 결과 불합격 묘가 5% 초과할 때 재선별한다. 자, 그 다음에 TR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퍼, 루트. 탑은 지상부고 루트는 뿌리부죠. 묘목에 있어서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량비를 말합니다. 요것도 분모 아래쪽에 있으니까 뿌리, 루트고 위쪽에 있으니까 탑이다. 줄기부. 일반적으로 좋은 묘목은 지하부와 지상부 간의 균형을 이루어 발달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과다하게 커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TR율이 1.0에서 1.5인 경우 묘목의 뿌리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1에서 1.5 묘목 뿌리 상태 가장 좋다.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 지상부가 우짜라서 TR율 값이 커집니다. 지상부가 우짜라면 요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질소질 비료 과용은 잎과 줄기부, 지상부를 우짜라게 해서 TR율 값을 커지게 한다. 자, TR율 값이 무조건 클수록 좋은 묘목 아닙니다. 지하부와 지상부가 균형을 이루고 발달해야 되고 TR율은 1에서 1.5 정도가 묘목 뿌리 상태를 가장 좋다고 판단한다. 자, 다음은 묘목을 굴치해서 포장한 다음 조림지로 가서 본격적으로 임지에서 키우는 식재 방법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묘목을 파내는 굴치하는 작업은 이식을 위해 나무를 땅에서 파내는 작업이다. 이 묘목의 굴치 작업은 대부분 이른봄 해빙이 될 때 실시합니다. 땅이 해빙될 때 실시하는 게 굴치. 굴치 시에는 뿌리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포지에는 어느 정도 습기가 있을 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굴치된 묘목은 건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식을 하는 게 좋다. 습기가 있을 때 작업하고 굴치된 묘목은 건조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식한다. 그리고 굴치는 바람이 없고 서늘하고 흐린 날이 좋습니다. 너무 햇볕 쨍쨍할 때 하는 것 좋지 않다. 하지만 이슬이 마르지 않은 새벽에 실시한다. 요건 틀렸어요. 굴치는 이슬 마르지 않은 새벽에 실시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묘목을 포장할 때는 가장 큰 단위가 곤포고요. 그 다음에 속. 가장 작은 단위가 본이다. 우리가 흔히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그루수가 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의 묶음이 속이고 속을 묶어서 곤포에 포장합니다. 그래서 곤포라고 하면 묘목을 식재지까지 운반하기 위해 알맞은 크기로 포장하는 작업을 패킹, 곤포라고 하고 묘목 포장 시에 건조 방지제로는 이 물수세미를 사용하는데 이 물수세미를 건조 방지제로 사용할 때 이 짚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최소 곤포당 4kg 이상 넣어야 됩니다. 묘목 포장할 때 건조 방지제로 물수세미를 사용할 때는 짚을 곤포당 최소 4kg 이상 넣는다. 속당 본수라고 하면 한 속 묶음당 몇 개의 본수가 들어가느냐, 몇 그루가 들어가느냐 그걸 말하고 잣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등 대부분 속당 본수는 20본씩 잣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등 대부분 속당 본수는 20본이다. 하지만 밤나무, 포플러는 속당 본수 10본인 걸 기억합니다. 밤나무, 포플러는 10본씩 포장한다. 그리고 낙엽송 2년생 묘목 포장 시 속당 본수는 낙엽송 20본, 곤포당 속수는 25속입니다. 자, 20본씩 한 개의 속으로 곤포당 25속이 들어가니까 곤포당 본수는 바로 곤포당 속수 곱하기 속당 본수가 되겠죠. 곤포당 속수 25속, 속당 본수는 20본이니까 요 둘을 곱하면 500본이 바로 곤포당 본수가 되겠습니다. 자, 20그루씩 요렇게 한 속으로 요걸 25속 묶어서 한 개의 곤포로 패킹을 하니까 요게 20본이니까 한 개의 곤포당 500본이 들어간다. 자, 묘목을 운반할 때는 포장 당일 식재지로 운반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건조 방지제를 넣어도 포장을 했으면 포장 당일에 식재지로 운반하는 게 좋다. 묘목 운반 시에는 바람과 햇빛에 노출되어 건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굴집 포장 운반하는 데 있어서 계속 주의를 해줘야 될 것이 바람과 햇빛에 노출돼서 건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 묘목을 가식할 때는 여러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가식은 묘목을 땅에 잠시 뿌리를 묻어두는 것이죠. 운반 도중에 약해진 묘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다. 가식 장소로는 배수가 잘 되는 곳, 사양토나 식양토가 좋으며 모래땅은 피합니다. 양토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양토나 식양토. 양토가 좋으며 모래땅은 피한다. 사토는 피한다. 그리고 묘목의 가지 끝부분이 향하는 곳은 봄에 가식할 때는 북쪽을 향해야 되고, 묘목 가지 끝부분이 북쪽 향해야 되고, 봄에는 북쪽, 그리고 가을에 가식할 때는 남쪽을 향해야 됩니다. 묘목의 가지 끝부분은 봄에는 북쪽, 가을엔 남쪽이다. 가식 기간이 길지 않을 때는 다발채로 흙에 묻고요. 오래 가식할 때는 다발을 풀고 낱개로 펼쳐서 묻는다. 그리고 지제부가 10cm 이상 묻히도록 가식하는 게 좋습니다. 뿌리에 가까운 줄기 지제부를 10cm 이상 묻히게 가식하는 게 좋다. 하지만 묘목 전체를 묻는다? 그건 아니에요. 묘목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 지제부가 10cm 이상 묻히도록 가식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묘목을 식재할 때는 구덩이 속에 지피물, 낙엽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구덩이를 팔 때는 유기질이 많은 흙은 별도로 모아둬서 밑거름으로 쓰고, 묘목의 뿌리를 구덩이 속에 넣을 때 뿌리를 고루 펴는 게 좋습니다. 구덩이 속에 지피물, 낙엽 등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유기물 많은 흙은 이렇게 별도로 모아둔다. 뿌리를 구덩이 속에 넣을 때 뿌리를 고루 펴고 흙을 70% 채우고 난 후에 묘목의 끝을 쥐고 약간 위로 올리면서 뿌리를 자연스럽게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묘목을 놓으면 뿌리가 이렇게 지면에 눌려지겠죠? 요거를 70% 정도 채우고 나서 줄기를 약간 들면은 자연스럽게 뿌리가 펴진다. 그런데 기출 오답으로 식재 지점 표면에 지피물, 풀이나 가지를 구덩이 밑에 넣는다 하면 틀려요. 지피물이나 낙엽 등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묘포가 일반적으로 묘포지에서 양성된 다음 임지로 옮겨서 식재되는 시기는 봄철일 경우 온대 남부에서는 2월 하순부터, 온대 중부에서는 3월 상순부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묘포에서 양성된 묘목을 봄철에 식재할 때는 온대 남부는 2월 하순부터, 온대 중부는 3월 상순부터가 적합하다. 식재 방식은 정사각형으로 식재하는 정방형 식재, 묘간거리와 열간거리가 같겠죠? 정사각형으로 식재하는 정방형 식재, 그리고 장방형 식재는 묘목 간의 간격과 줄간 간격을 서로 다르게 하여 식재하는 방법이다. 직사각형 형태로 식재되는 거겠죠. 장방형 식재, 줄 간격과 묘목 간 간격이 서로 다르다. 장방형 식재, 같다 하면 정방형 식재입니다. 그리고 정삼각형 식재는 정삼각형 꼭지점의 묘간거리가 같도록 식재하는 건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그재그로 식재되는 경우가 정삼각형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재하게 되면 정방형이나 장방형 식재보다 같은 면적에 있어서 묘목 한 본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방형 식재의 86.6% 묘목 본수는 정방형 식재에 비해 약 15% 더 많이 심을 수 있다. 정삼각형 식재 묘목 한 본 차지 면적 정방형 식재의 86.6%, 묘목 본수는 15% 정도 증가합니다. 자, 무조건 빽빽하게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식재 밀도를 달리하는데요. 장기 용재수의 경우에는 1헥타르당 3,000본을 심고요. 단벌기 작업용이다 헥타르당 10,000에서 20,000본을 심는다. 장기 용재수는 오랫동안 길러서 직경이 큰 용재수 1헥타르당 3,000본, 단벌기 작업용은 헥타르당 10,000에서 20,000본인데 침엽수의 경우 주로 장기 용재수겠죠. 헥타르당 3,000본, 화렵수의 경우 5,000에서 6,000본을 심는다. 침엽수는 헥타르당 3,000본, 화렵수는 헥타르당 5,000에서 6,000본이다. 자, 시험 문제는 묘목 1.8 곱하기 1.8m 정방형 식재의 경우 1헥타르당 묘목 본수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예요. 1헥타르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 1헥타르를 묘목 한 본이 차지하는 면적, 정방형 식재의 1.8, 1.8이니까 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심을 수 있는 묘목 본수가 나온다. 10,000제곱미터 나누기 1.8 곱하기 1.8, 이렇게 계산기를 켜셔서 계산해주면 3,086본이 나옵니다.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다.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방형 식재, 장방형 식재 모두 가로 세로 곱해서 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으로 전체 면적, 제곱미터로 바꾼 전체 면적을 나누어준다.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식재 순서는 지피물을 일단 제거하고 구덩이 파고 묘목 삽입하고 흙 채우고 다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지피물 제거하고 구덩이 파고 묘목 삽입하고 흙 채우고 다지기, 식재 순서다. 자, 여기까지가 묘목을 길러서 식재하는 방식이었고, 그냥 파종을 해서 조림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파종 조림은 종자를 직접 파종하여 인분을 조성하는 것으로 발화가 쉽고 결실량이 많은 소나무, 해송, 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에 적합합니다. 파종조림은 종자를 직접 파종해서 인분을 조성하는 걸로 발화가 쉽고 결실량 많은 수종에 적합한데 주로 소나무, 해송, 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에는 적합하고, 부적합한 것도 있겠죠. 단풍나무, 낙엽송, 전나무, 가뭄비나무에는 부적합합니다. 파종조림. 파종조림의 성과는 수분과 서리, 동물의 피해 등의 영향을 받는다 옵니다. 자, 그냥 씨부터 뿌려서 길러내는 거니까 어떤 건 싹이 나고 어떤 건 안 올라오고 크다가 가뭄이 올 수도 있고 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동물이 다 갉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파종조림의 성과는 수분, 서리, 동물 피해 등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묘목을 일반적인 노지가 아니라 특수 용기, 이 포트에다가 집약적으로 키우는 것이 포트묘인데요. 용기묘, 포트묘는 뿌리의 발육이 좋아지기 때문에 속성 양묘에 적합합니다. 포트묘는 특수 용기에 집약적으로 키우는 걸로 뿌리 발육이 좋아서 속성 양묘에 적합하다. 묘목을 이렇게 포트에 담아서 키우게 되면 입지나 기후의 영향이 적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생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생장에 빠른 수종에 적합하고 제초 작업이 생략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겠죠. 묘포의 적지 조건, 식재 시기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 포트묘의 장점이고요. 포트묘의 장점, 입지나 기후 영향 적고 인건비 절감할 수 있고 생산 기간 단축시킬 수 있다. 초기 생장이 빠른 수종에 적합하고 제초 작업이 생략될 수 있다. 묘포가 묘목 생산에 얼마나 적합한 조건인가, 언제 식재해야 되냐 하는 식재 시기 등도 문제되지 않는다. 포트묘, 용기묘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바로 묘목의 운반과 식재에 일반묘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초기 생장이 느린 침엽수류의 경우에는 잡초목 제거와 관리에 과다한 인력이 소모될 우려가 있습니다. 포트묘는 운반과 식재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초기 생장이 느린 침엽수류의 경우에는 잡초 제거와 관리에 과다 인력이 소모된다. 자, 그러면 어떤 수종을 선정해서 우리가 임지에다가 산림을 조성할 건가, 임지, 인분을 조성할 건가 하는 조림 수종의 선정에 있어서 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림 수종의 선정 기준은 일단 목재의 이용 가치가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생장이 빠르고 줄기의 재적 생장, 가늘고 길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크게 성장하는 게 이용 가치가 높은 목재가 되겠죠. 줄기의 재적 생장, 부피 성장이 클 것, 가지가 굵고 원줄기가 곱고 짧은 수종, 줄기가 구불구불, 야 멋있다 해도 관상적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산에다가 조경수종 키우는 게 아니죠. 목재로 이용 가치가 있는 수종을 심어야 되니까 원줄기가 곱고 짧은 수종, 그리고 눈, 바람, 건조, 병충해에는 당연히 저항력이 큰 수종을 심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장기수, 오랜 기간 자라서 큰 목재를 생산하는 장기수에 적합한 수종과 속성수로 적합한 수종, 유실수로 적합한 수종, 이렇게 나눠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장기수에 적합한 수종은 리기테다 소나무, 해송, 스트로브 잣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이고요. 속성수로 적합한 수종은 포플러나무, 현사시나무, 오동나무 등이 되겠다. 그리고 유실수로는 밤나무, 호두나무가 대표적이죠. 장기수, 오랜 기간 자라게 해서 큰 목재를 생산하는 장기수로는 리기테다 소나무, 해송, 스트로브 잣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이 적합하고요. 속성수로는 포플러, 현사시나무, 오동나무가 적합하다. 유실수로는 밤나무, 호두나무가 적합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에 외래에서 도입된 수종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도입된 외래 수종인가 쭉 한번 보면 낙엽송은 일본, 삼나무 일본에서 왔고 오리나무 일본에서 왔어요. 편백나무도 일본, 낙엽송, 삼나무, 오리나무, 편백 모두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리기다소나무, 나구송, 플라타너스, 아카시나무는 모두 미국에서 왔습니다. 리기다소나무, 나구송, 플라타너스, 아카시나무 미국이다. 독일 가문비는 유럽에서 왔고 히말라야 시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어요. 히말라야가 네팔, 아프가니스탄 모두 걸쳐있죠. 히말라야 시다는 아프가니스탄이다. 자, 마지막으로 빈출 포인트 몇 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방조림이란 황폐한 산지에 식생으로 피복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방조림에 적합한 수종은 아카시나무가 적합합니다. 사방조림에 적합한 수종 찾아라. 아카시나무 찾으시고 해안가 방풍림 조성에 적합한 수종으로는 해송, 곰솔이 적합합니다. 해안가 방풍림, 곰솔이다. 리기테다 소나무는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의 교잡종으로 내한력과 재질이 우수해서 중부 이북 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식재를 권장하며 우리나라에서 인공적으로 교배하여 얻어진 일대 잡종에 속합니다. 뭐가? 리기테다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 교잡종 이다. 자, 편백나무는 잎 이면에 Y자 모양의 흰 기공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잎 뒷면에 Y자 모양의 흰 기공선을 가지고 있다. 편백이고요. 해송은 수피가 검고 겨울눈이 흰색을 띱니다. 이러한 설명이 뜻하는 수종은 해송이다. 수피가 검고 겨울눈이 흰색 띈다. 해송.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교재와 함께 보는 산림기능사 필기 이론 정리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봉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쑥가꾸기 파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